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후에 절대 안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앞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가 오늘 진짜 너무 좋아요. 독일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면 무조건 밖에 나와야 한답니다. 나와서 지금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냐면요,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후에 절대 안 해요.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결혼은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 가히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탑 5 안에 드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탑 1이죠. 지금까지는. 아이 낳으면 아이 낳은 게 탑 1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결혼이 첫 번째. 왜 그런지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엄청난 안정감. 일단 저희가 다 원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어도 저희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 특히 자취를 하게 되면은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정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원가족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은 나 혼자서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혼자 한 10년 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독고다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컸었고, 쭉 그렇게 되게 독립된 그 1인으로서 살다가 배우자라는 게 생기니까 또 새로운 가정이 저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새로운 나의 울타리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진짜 제가 혼자 있었을 때 진짜 독고다이였거든요.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편.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각도 잘 없었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야. 중2병 같네? 전 되게 고독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늘 남자친구가 있고 막 그랬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그 고독함?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채우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홀로서기를 꽤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저를 마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생기고 진짜 가정을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1이 아니고 내가 0.5고 내 남편도 0.5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1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여단호님 브이로그 보면서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국제커플 브이로그. 그 남자친구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결혼이라는 거는 반절 플러스 반절이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연애 때는 진짜 1 플러스 1은 2 이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연애도 진짜 결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연애랑 결혼은 책임감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 그래서 결혼은 진짜로 연애의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연애는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나볼 수 있는 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서, 진짜 행복한 결혼? 이 다음 스텝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결혼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거 어디서 주입됐을까요?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진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결혼하는 거고 당연히 아기 낳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안정감을 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나의 울타리가 새롭게 생긴다,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완벽한 내 편이 생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결혼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친구들이 꽤 많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랑 배우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어떤 게 더 우위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카테고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배우자는 아무래도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배우자는 나랑 평생 동안 진짜 모든 걸 같이 하는 사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냥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것 같고 진짜 살 부비고 사는 사람은 배우자잖아요.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완벽한 내 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이 부분은 배우자감을 잘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서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정말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인데 내 편이 아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연애할 때도 그러면 남자친구 편 항상 들고 항상 정말 상대 입장에서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줬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완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똥차의 때가 있고 벤츠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똥차였을 때가 많이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똥차에서 벗어난 후에 남편을 만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는 서로가 똥차에서 벗어나서 벤츠가 되었을 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랑은 진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존재가 내 인생에 생긴다는 게 진짜 결혼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이 재밌어요. 저도 당연히 결혼 전에는 저를 위한 삶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저의 관점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인생, 나의 커리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 진짜 그냥 완전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쭉 살아왔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죠. 싱글인데 우리라는 가치를 갖기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예전에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서요. 그래서 나가 너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그런 삶만 쭉 살아오다가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삶도 재밌었는데 배우자랑 함께 성장하는 그 삶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저는 진짜 재밌어야 살거든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재미를 추구하고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죠. 재미없어도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저는 원래 음악 했었으니까 늘 제가 흥미로운 것들만 하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것이 직업이 됐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다 꾸역꾸역 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미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인생에서. 내가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재미있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걸로 항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움 이퀄 재미라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서 힘들 때도 있고 제가 독일에 와서 힘든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은 저는 그게 다 결국에는 재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나에서 우리가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우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되다 보니까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내 옆에 배우자가 있으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저도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너질 때라도 내 옆에 내 남편이 있지. 남편이 진짜 큰 힘이 되지. 하면서 예전에는 막 한 일주일 슬퍼할 것들도 지금은 하루 슬픔을 느끼는 빈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빈도도 현저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기를 낳으면 진짜 세상이 완전 확장된다는데 감정도 완전히 확장되고 근데 저는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싱글로 살다가 결혼을 딱 하는 게 저한테는 저의 세상이 많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있어서 확장이 되면은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될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다고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고양이 사랑하는 거에 비할 게 못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고양이만 키워봤으니까 모르죠. 아무튼 고양이만 키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가끔씩 내가 성숙했다, 내가 성장했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취감이 저를 정말 기쁘게 하거든요. 근데 저의 성취감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거는 좀 내면의 성취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내면의 성취를 볼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죠. 만족하죠. 약간 이걸 게임으로 치면 제가 원래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막 애니팡 완전 이거 할머니 게임인가? 애니팡을 엄청 막 재밌게 했어요. 애니팡 완전 거의 만렙 됐어요. 다 깼어요 퀘스트. 그래서 이제 슬슬 지겨울 때쯤 사천성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게임들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게임 사천성이라는 게임을 막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한 게임에 만렙 찍고 다른 게임 하면은 완전 재밌잖아요. 새롭고 또 이것을 더 알아가고 여기서 또 내가 레벨업을 계속 하면서 여기서도 내가 만렙을 찍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새로운 퀘스트들이 있다니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싱글일 때보다 그 퀘스트들이 더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좋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도 다른 방향으로 좀 액티브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반복되는 매일 아니면은 내일이 예상된다. 저는 그러면 진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가? 근데 결혼을 하면 또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신 분들이면은 예상되지 않고 이제 미지의 세계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결혼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꾸리는지 진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잘하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거 그것만 잘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건 나의 인생 자체가 진짜 행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원래 느꼈던 행복에서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좋아요. 결혼 추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가지 그런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외로 결혼의 좋은 점. 이미 연애 결혼 시장을 졸업한다는 거. 저는 이게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이제 연애했다가 헤어지면은 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뭐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을 때쯤 저는 이제 남편을 딱 만났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헤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이제 이성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끝이죠.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무슨 이성 관계가 필요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옵션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막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없고 이미 선택해서 결혼했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챕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져지지 않고 또 새로운 챕터로 막 달려나가니까 굉장히 해방적이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깊은 이야기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잘 고르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고 내가 먼저 인간적으로 좀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숙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진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만나는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사람이 다 때가 있잖아요. 언젠간 딱 나라는 존재를 진짜로 알게 되고 나의 결핍에 대해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나의 내면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을 만나면 참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와 평생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사람인지. 물론 저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런 분별할 시간도 없고 분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 딱 만나고 남편이란 사람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냥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남자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저는 그런 거는 신경을 쓰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이고 저는 항상 미래를 보는 편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포텐셜 있는 사람. 근데 남편을 딱 만났을 때는 남편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이상형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정말 완벽한 짝이다. 그런 걸 결혼하고 나서 많이 느꼈지. 저는 2번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그냥 딱 직감만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난 누구랑 결혼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행운을 정말 소유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이 독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독일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죠. 대신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놀러 나갑니다. 안녕.